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0년 5월 15일 오전 1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최근 미국의 유력 일간지죠. USA Today지에 우리나라 사전투표 조작 논란이 기사화되어서 실렸다. 드디어 미국 언론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라는 이런 뉴스가 온라인 상에 그리고 유튜브 상에서 번진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곧바로 이런 지적이 잇따랐죠. 아니다. 그것은 미국 언론이 취재해서 기사화한 것이 아니라 특정인이 돈을 지불하고 실은 그러니까 보도자료를 배포한 기사형 광고일 뿐이다라는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자, 어떤 공방이 벌어졌느냐? 지금 공병호 TV 측과 뭐 잘 아시다시피 이번 사전 투표가 조작되었다라는 이런 주장을 가장 앞장서서 하시는 분이죠. 네, 공병호 TV의 공병호 소장 측과 또 펜앤마이크의 정규재 주필 그리고 JTBC의 팩트체크 팀, 이 사이에서 이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논란의 중심이 된 기사는 저 기사입니다. 자, 보시면 USA Today 홈페이지에 가시면 별도 코너가 있습니다. Classifieds라는 이 코너에 들어가야 저 기사를 볼 수가 있는데, 자, 제목부터 보시면 이렇습니다. 2020년 한국 총선 결과는 1000개의 동전을 던져서 전부 앞면만 나온 것과 같다라는 이런 제목의 기사로 보이는 글입니다. 자, 이 기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Classifieds란에 따로 실려 있습니다. 자, 이것은 기사가 아닙니다. 기업의 보도 자료나 개인의 광고를 노출시켜주는 별도 코너입니다. 보시면 신문 기사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상 USA Today지의 기사가 아니고 광고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저 기사로 보이는 광고 하단으로 쭉 내려가면 출처, 소스가 나옵니다. 출처는 어디로 되어 있냐면 24/7 프레스 릴리스 뉴스 와이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업체는 어떤 업체냐?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여러 언론사의 보도 자료나 광고를 배포해 주는 이런 일을 맡은 이런 업체죠. 그래서 이 업체를 통해서 누군가가 일정 금액을 지불을 하고 여러 언론사에 이 기사를 지금 배포한 것이죠. 그래서 USA Today 뿐만 아니라 여러 언론사에 이 기사형 광고가 실렸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물론 언론사의 기사가 아니기 때문에 게시할 때 반드시 Classifieds라는 표시가 되어 있겠죠. Classifieds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USA Today지가 직접 다룬 기사가 아닌데 저 글이 게시된 이후에 우리나라 선거 조작설을 드디어 미국 언론이 다루기 시작했다라는 이런 주장이 SNS 그리고 유튜브를 중심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자 JTBC 뉴스룸에서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지난 12일 뉴스룸의 팩트체크라는 코너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선거 조작설을 미국 매체들이 보도했다라는 이런 제목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 보도의 주된 내용은 이런 것이었죠. 미국의 언론이 우리나라 선거 조작설에 관심을 가졌다라는 이 주장은 거짓이고 USA Today 기사는 공병호 소장이 배포한 자료를 광고처럼 실어준 것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즉 JTBC 보도의 요지는 이런 것이죠. 투표 조작설을 주장하는 일부 우파 진영이 자신들이 스스로 돈을 주고 자료를 배포해서 이런 식의 광고형 기사를 실어놓고 이것을 인용해서 마치 미국 언론이 투표 조작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식으로 과장하고 선동하고 있다는 이런 지적으로 이 문제를 다룬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JTBC가 이런 지적을 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좀 화가 났었는데요. 그동안 가짜뉴스로 얼마나 많은 선동을 해온 이런 언론사입니까? 태블릿 PC 보도부터 해서
네, 5.18 때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주장이라든지, 네, 굉장히 작년에 네, 몇 달 동안 시끄럽게 했던 이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선동이라든지 정말 이 가짜 뉴스를 앞장서서 네, 선동해온 이런 기관이 JTBC인데 이 JTBC가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마치 우파를 조롱하는 식의 이런 보도를 한 것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네, 문제는 JTBC가 이날 보도를 통해서 지적한 내용은 대부분 네, 사실과 맞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이 상황이 참 싫었는데, 자, JTBC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이 자료가 네, 24/7 프레스 릴리즈라는 네, 보도 자료를 배포해주는 이 미국 업체를 통해 실렸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개인이나 기업이 이 중간 업체에 돈을 내면 이 업체와 미리 계약된 주요 언론사에 보도 자료를 뿌려주는 시스템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해당 보도 자료를 낸 사람은 네, 공병호 소장이다라고 이렇게 지목을 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온라인에서 선거 조작 주장을 펼치고 있는 공병호 전 미래한국당 공관위원장 측이다라고 이렇게 지목을 하면서 이런 보도 자료는 특별한 검증 없이도 돈을 내면 여러 언론사에 광고처럼 실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JTBC에 이어서 펜앤마이크의 정규재 주필도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네, 13일 정규재의 텐텐 뉴스를 통해서 이 문제를 소개하고 이 기사는 공병호 씨 측이 돈을 지불하고 네, USA 투데이에 배포한 이런 광고형 기사로 보인다라고 이 문제를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공병호 씨 측이 즉각 반박했습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돈을 지불하고 기사를 배포한 사실이 없다라고 공병호 TV 방송을 통해서 네,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저런 영상을 올렸습니다. JTBC 유감 진실해야, 또 한편은 정규재 유감 진실해야라는 이 각각의 영상을 통해서 내 자신은 내 평생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 네, 기사를 돈을 주고 뭐 광고하듯이 이렇게 뿌린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전히 의문은 남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료의 출처를 보면은 전부 네, 공병호 경영연구소 측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공병호 측이 이 자료를 배포한 게 아니면 그러면 과연 누가 이 기사를 제공한 것일까? 누가 이 기사를 제공을 하면서 왜 출처를 전부 네, 공병호 소장 측으로 이렇게 게시를 했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의문이 남는 것이죠. 자, 다시 보시면 USA Today 기사 하단의 저 출처 소스를 클릭하면 24/7 프레스 릴리스의 웹사이트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웹사이트에 게재가 된 원본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 광고성 이 자료 하단에는 역시나 이 자료를 배포한 자의 연락처가 나옵니다. 컨택트 되어 있어서 전부 공병호 TV의 여러 영상이 링크되어 있기도 하고 또 연락처 정보란에는 네, 공병호 경영연구소의 뭐 주소, 연락처, 또 공병호 소장의 뭐 개인 트위터 주소라든가 메일 주소라든가 전화번호 이런 모든 정보들이 다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또 링크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는 제3자의 입장에서는 누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네, 공병호 소장 또는 공병호 경영연구소에서 네, 광고비를 지불하고 24/7이라는 이 업체를 통해서 네, 이 광고를 배포했구나, 보도자료를 배포했구나 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이런 지금 상황인 것이죠. 자,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공병호 경영연구소 측에 연락을 취해서 확인한 결과 광고비를 지불한 사실도 없고 네,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도 없다. 모르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사실 저 제목의 뭐 기사 아닌 기사는 사실 읽어보기만 해도 이것은 미국 언론사가 쓴 기사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문장 자체가
전혀 이 기사에 맞지 않는 이런 문장이고요. 그 문장 수준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미국 언론사의 기사로는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로 좀 낮은 수준으로 쓰여진 이런 글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 기사형 광고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사전투표 조작설의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학적 관점에서 네, 이번 선거가 뭐 조작되었음을 확신한다라고 한 박영아 네, 물리학과 교수를 비롯해서 사전투표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라고 주장했던 월터 미베인 네, 미시건대 교수의 주장도 싣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기사의 상당 부분은 공병호 씨를 언급하면서 공병호 씨의 주장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현재 가장 열정적인 사람이 공병호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공병호 씨를 자유주의 학자, 경제학자, 작가, 인기 정치 유튜버, 공병호 경영연구소 소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JTBC나 펜앤마이크나 이 기사를 들어가서 보는 사람은 누구나 공병호 경영연구소에서 배포한 자료구나 라는 것을 뭔가 믿을 수밖에 없는 이런 정황인데 네, 공병호 씨 측은 이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전혀 모르는 일이고 누가 게재했는지 우리로서는 모르겠다. 자, 그러면서 자신은 광고비를 내고 기사를 배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해서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허위사실 유포가 된다. 또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는 이런 사안이다라고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현재로서는 미국 언론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미국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런 주장은 네, 사실에 맞지 않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뭔가 미국의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주체들이 움직여야죠. 미국의 주요 언론인이라든가, 네, 미국의 주요 정치인이라든가, 이런 오피니언 리더들이 네, 관심을 가지고 말을 하거나, 네, 글을 쓰거나, 뭐 이런 언급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사전투표 조작 논란을 보면서 아쉬웠던 점 중에 하나는 네, 얼마든지 더 효과적이고 영악한 방법이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순진하게 싸울까 하는 그 방법에 대한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네, 좀 조용하게 먼저 재검부터 이렇게 진행을 해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이후에 이 문제를 이슈화 시켜도 늦지 않을 텐데 너무나 성급하게 굉장히 터뜨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여러모로 이 우파가 여기저기서 내 받지 않아도 될 이런 조롱을 받는 것 같아서 그런 면이 참 안타깝습니다. 네, 어쨌든 재검표에 대해서는 모두가 환영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결과가 빨리 나와서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빨리 정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